니체의 말 두 번째 시간, 마음과 인간에 대하여.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심리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정귀혜입니다. 또 한 주가 지나갔네요. 네, 지난 시간 월요일에도 이 니체의 말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발췌를 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어떠셨나요? 그때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니체는 굉장히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고 좀 상당히 놀랍게 만드는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두 번째 시간으로 마음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마음과 그리고 인간이란 또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뭐 어떤 특성 뭐 이건 생물학적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쵸? 자, 마음과 인간성, 이런 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재밌게, 그리고 한번 읽고 들으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전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화면 한번 같이 보시죠. 자, 매일 사소한 습관의 반복이 만성적인 병을 만든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습관적인 반복이 영혼을 병들게도 또 건강하게도 만든다. 자, 하루에 10번 주위 사람들에게 냉담한 말을 퍼부었다면 오늘부터는 하루에 10번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말을 건네보라. 그러면 자신의 영혼이 치유될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마음도 상황도 한결 나아질 것이다. 네, 니체는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떤 습관, 말하는 습관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도 이제 계속 보면은 뭐 두 가지 측면을 다 갖고 있죠. 어떤 계속해서 반복적인 일상, 뭐 반복적인 일을 한다. 이런 게 어떤 성과를 나타낼 수도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또 그로 인해서 어떤 뭐 좀 약간 나태해지고 루즈해지면서 그런 상황을 벌어져서 성과가 더 이상 안 나는 참 신기한 거예요. 똑같이 반복되는 뭔가를 계속 하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뭐의 차이일까요? 우리 마음의 차이겠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니체가 말하고자 하는 건 혹시나 이런 반복적으로 나쁜 뭐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악담을 퍼붓거나 뭐 좀 이런 식으로 냉담한 말을 퍼붓는 그런 걸 반복하고 있었다면 이거를 바꿔서 어떤 사람의 주변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나 뭔가를 보고 관찰을 하고 칭찬을 하는 걸로 요거 하나 탁 바꾸는 순간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사람들이 엄청 기뻐하겠죠. 좋아하고 행복해지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 나 자신도 치유가 되고 주위 사람들의 마음 상황도 훨씬 나아질 거다. 어차피 같은 걸 한다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무언가를 한다면 부정적인 것보단 긍정적인 걸 많이 했을 때 효과가 훨씬 누구에게 더 많이 온다? 나에게. 예,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자, 다음 장을 또 보시죠. 평등이라는 개념어를 즐겨 사용하는 사람은 두 가지 욕망 중 한쪽을 숨기고 있다. 우리가 평등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수준까지 끌어내리려는 욕망이다. 다른 하나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려는 욕망이다. 자, 따라서 부르짖는 평등이 어느 쪽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 하긴 요새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쵸? 많이 나오는 것들이 평등. 그래서 뭐 평등한 뭐 세상, 뭐 모두가 다 평등해지는, 자, 그렇게 함으로써 다 행복해진다.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되죠. 보게 되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니체는 더 정말 예리하게 통찰력으로 인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과연 평등의 기준이 어디냐?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이야기가 뭐 많이 나오는 얘기라 이렇게 생각해 보신 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니체가 지금 제시하는 의문은 뭐냐면 평등의 기준이 어디냐? 너랑 나랑 평등이야. 평등해야 돼 우리는. 그러면 그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맞춰야 되는. 만약에 상대가 좀 낮추고 내가 올려서 평등하다. 뭐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쉽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쵸? 자, 그렇지만 평등을 부르짖는 사람들의 속성을 보니
두 가지가 있더라 라고 지금 니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평등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뭐 이렇게 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좀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서, 그러니까는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평등해지자, 이런 사람이 있다.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 자, 그래서 누군가 평등 이렇게 부르짖을 때는 저 사람의 평등이 어느 쪽인지, 전자 끌어내리는 쪽인지 나를 끌어올리는 쪽인지, 자, 이거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 놀랍지 않습니까? 네. 자, 다음 또 보시죠. 대부분의 사람은 사물이나 상황 그 자체를 보지 않는다. 그것에 사로잡힌 자신의 생각이나 집착, 고집, 그 상황에 대한 자신의 감정 또는 머릿속에 멋대로 떠올린 상상을 본다. 결국 자신을 이용하여 사물이나 상황 자체를 감추고 있다. 자, 이 또 참 예리하죠. 그쵸? 볼수록 진짜 예리하다 생각 많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보통 사람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물, 예, 뭐 하다못해 어떤 사물을 볼 때나, 특히나 이제 우리가 사물보다는 상황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그 상황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감정, 뭐 내 집착, 고집, 뭐 상황에 대한 내 뭐 어떤 판단,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그런 거를 이용해서 상황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거는 제가 이제 뭐 항상 얘기하고 있듯이 합리적 사고, 이성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바로 그런 이야기랑 일맥상통한 면이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도 여기에 최대한 감정, 나의 바램, 나의 상상, 자, 이런 거를 배제하고 현상만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 현상의 본질을 더 빨리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 이런 현상이 딱 벌어졌는데, 아니 이런 나쁜 놈들,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아, 저 사고가 왜 났지? 라고 해서 원인을 찾고, 여기서 그러면 이게 이런 사고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이거였으니 이걸 빨리 바꿔야 되고, 지금 사고를 당한 누군가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해서 빨리 상황을 마무리하고 더 이상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끔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쵸? 예. 그렇게 상황이 일어났으면 그 상황을 빨리 해결하고 거기서 발생한 어떤 피해자가 있다면 이분들이 더 이상 큰 사고를 당하지 않게끔 빨리 마무리하고, 그게 가장 중요한데, 만약에 이런 사고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감정에 휘말린다면, 이게 누구 거냐? 누가 이랬냐? 이제 왜 이랬냐? 너는 왜 어떤 사람이 나태했냐? 근무를 제대로 했냐? 안 했냐? 내지는 다양한 이런 감정들이 섞이면서 누가 여기에 책임을 지고 누가 나쁜 놈이고 누가 이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세상이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얘기하기 쉽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거는 어때요? 지금 당장 벌어진 어떤 현상, 상황, 사건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게 누구 때문이야 라고 해서 확 찾아서 막 분풀이만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니체가 이야기하는 것도 어떤 현상이나 사물이나 모든 걸 볼 때는 내 바램, 내 감정, 내 이런 거를 개입하는 게 아니라 배제시키고 그 상황을 그대로 보았을 때만이 그것의 본질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만약에 사건과 관련된 어떤 사고다 이랬을 때는 특히나 사고를 빨리 피해가 더 커지지 않는 상황에서 빨리 수습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성적, 합리적 사고다. 예,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도 어떠세요? 만약에 여러분 같은 경우도 어떤 상황이 좀 벌어진다 그러면은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물론 인간이니까 잘 안 돼요. 감정이 막 실리죠.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하면서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쵸? 자, 그런데 그럴수록 감정은 조금 나중에 해도 되고, 지금 당장은 이 상황을 해결하는 게 좀 우선이다 라는 거는 머릿속에 한 번에 되진 않죠. 자, 그런데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서
이런 거를 계속 습관화하면 어느 순간인가는 감정과 어떤 현상을 좀 분리해서 할 수 있는, 자, 이렇게 살면 세상이 얼마나 조금 더 심플해지는, 이해 가세요? 예. 오히려 감정이 얽매여 있으면 세상이 굉장히 복잡해요. 자, 그런데 감정을 배제시키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오히려 세상이 조금 더 심플하더라. 자,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셨죠? 자, 다음 또 보시죠. 좀처럼 간단히 손에 넣을 수 없는 것일수록 간절히 원하는 법이다. 그러나 일단 자신의 것이 되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면 쓸데없는 것인 양 느껴지기 시작한다. 그것이 사물이든 인간이든 마찬가지다. 이미 손에 넣어서 익숙해졌기에 실증이 난다. 자, 그러나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실증이 나 있는 것이다. 손에 넣은 것이 자기 안에서 변하지 않기에 질린다. 즉, 대상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흥미를 잃는다. 결국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쉽게 실증을 느낀다. 오히려 인간으로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변화하기에 똑같은 사물을 가지고 있어도 조금도 실증을 느끼지 않는다. 아, 자, 여러분. 저는 사실 이제 지금 이 니체의 말 중에서 이 뭐 인간에 관한 그런 것들인데요. 이제 마음에 관한 거죠. 여기서 보고서는 이 대목이 굉장히 전 좀 마음에 와닿았었거든요. 왜냐면 저도 예전에는 좀 뭔가를 확 열성적으로 뭐를 탁 시작해서 막상 그게 딱 이루어지고 뭐 갖게 되고 갖고 싶었던 걸 가졌거나 뭐 어떤 뭐 어디를 들어가고 싶은데 뭐 거기를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거나 이랬을 때 그 처음 같은 마음이 좀 사라지는, 우리 그러니까 뭐 좀 실증나고 뭐 좀 이런 거 그대로 지금 표현을 해놨잖아요. 자, 그런 경험은 누구나 한단 말이에요. 살면서. 그쵸? 이 친구랑 굉장히 친해지고 싶어요. 너무 친해지고 싶어 노력을 했어요. 근데 막상 친해지고 나니까 얼만가는 너무 행복하지만 또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 뭐 내가 처음에 이 친구만큼 친하고 싶었던 그 마음만큼 그런 마음이 좀 사라진 것 같고, 특히 이런 게 연인, 예, 이런 사이에서 또 더 많이 생기게 되죠. 자, 뭐 직장도 그렇고, 뭐 시험, 뭐 자격증도 그렇고, 하다못해 뭐 갖고 싶었던 물건을 가졌을 때 가장 쉽게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 이걸 읽기 전에도 그냥 이게 어쩌면 당연한 거. 그럼 어쩌면 나의 목표는 갖는 것까지가 나의 목표가 아니었나? 여기 성취하고자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 아닌가? 자, 이렇게 조금 더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변한 거는, 네, 이 어떤 물건을 가졌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마우스가 너무 갖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막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고 막 어렵게 이걸 가졌어요. 갖고 싶을 때 제 마음과 막상 가졌을 때 제 마음, 그리고 얼마간 지나지 않았을 때의 제 마음은 다 색깔이 다르겠죠. 자, 그런데 이거를 가진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전 너무나 익숙해진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마우스는 변하지 않았어요. 이 마우스는 그대로예요. 그럼 뭐가 변했냐? 이 마우스를 간절히 원했던 제 마음이 변한 거죠. 그리고 이 마우스를 바라보는 제가 변한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런 게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절대로 충족하거나 어떤 만족하면서 살 수 없다라는 전제가 돼버리는 거죠. 왜? 모든 건 이거와 같으니까. 마우스와 같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산다. 네, 정말 드물죠? 예, 근데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방송을 찍고 방송을 보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에 만족하고 산다라는 건 결국 바꿔 말하면 마우스가 변한 게 아니라 마우스를 바라보는 제 마음이 끊임없이 변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보고 다시 보고 뒤집어 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라도 여기서 새로운 거를 계속 창출해내려는 제 마음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도 똑같죠? 뭐 똑같은 사람, 똑같은 가족, 똑같은 집, 똑같은 뭐 매번에 24시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료해, 지루해 할 게 아니라
이 작은 똑같은 것 속에서도 작은 변화를 끊임없이 발견하고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해야 그래야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만족하며 살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아주 강렬하게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전 사실 이거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느껴지세요? 네. 자, 또 다음 장 해보시죠. 자, 이건 사람에 관한 건데요. 이제 연락도 없이 사람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매너나 약속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 사람은 이런저런 좋지 않은 상상을 떠올리고 걱정하며 이어서 불쾌해지고 점차 분개한다. 결국 사람을 기다리게 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나쁘게 만드는 부도덕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오, 네. 저는 이것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이건 사람이겠죠. 사람하고 뭐 약속을 했거나 뭐 했는데 연락할게 그리고 연락을 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을 종종 볼 때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런데 그 연락할게가 그냥 그래 언제 한번 만나서 밥이나 먹어 뭐 이렇게 연락을 하는 요새는 이런 경우가 많죠. 자 그랬을 때는 저 역시도 그 연락이 꼭 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진 않죠. 보통은 자 그냥 그냥 이렇게 형식적인 말이었어요. 자 근데 우리 뭐 내가 내일 뭐 같이 밥 먹어 내가 뭐 저녁 때 전화 끝나고 전화할게 뭐 이랬는데 전화가 없는 거예요.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왜 연락이 없지? 왜 연락이 없지? 연락이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니체가 살던 시절에는 핸드폰이란 게 없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지만 요새도 핸드폰이 있어도 연락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먼저 연락을 해보기도 뭐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없고 연락을 해봤더니 연락이 닿지도 않고 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아무것도 여기서 정말 놀랍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처음에는 걱정을 하고 막 좀 안 좋은 일이 생겼나 무슨 일이 생겼나 라고 막 하면서 신경 쓰이고 걱정을 해요. 자 그런데 그게 시간이 계속 길어지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불쾌해지고 어느 순간 너무 화가 나는 이런 경험 다들 해보셨죠? 자 그래서 결국 니체가 말하는 건 뭐냐? 어떤 한 사람을 어떤 대상을 뭐 나쁜 인간적으로 사악하게 가장 그리고 그 사람한테 고문을 하고 싶을 때는 사람을 기다리게 만들면 그것만큼 비인간적으로 만드는 일은 없다. 라고 사실 여기 말고 인간적인 업무나 인간적인에서는 이제 비인간적으로 만드는 일은 이만 기다리게 하는 것만큼 사람을 비이성적, 비인간적으로 만드는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었거든요. 자, 그렇듯이 진짜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렇다고 해서 또 내가 너한테 복수할 거니까 넌 기다려라. 이런 거는 삶에서 옳진 않죠. 자, 그렇지만 이런 거를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뭐 어떤 약속을 했을 때, 뭐 내가 누군가에게 뭐 언제 봐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사전에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고 그래서 이마에서 뭐 이렇게 됐어 조금만 더 기다려 줄래 내지는 다음번에 약속을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해야지 상대방을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다라고 역설적으로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다음부터 보시죠. 인생에는 돈도, 쾌적한 주거도, 건강하고 풍성한 식사도 필요하다. 그것들을 손에 넣음으로써 사람은 독립하여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소유가 도를 넘으면 사람은 180도로 돌변하여 소유욕의 노예가 되어버린다. 소유하기 위해서 인생을 소비하고 휴식 시간까지 구속당하며 조직에 조종당하고 끝내는 국가의 구속까지 받게 된다. 인생이란 것이 끝없이 많이 소유하는 경쟁을 위해서 주어진 시간일 리가 없다. 그러니까 소유라는 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뭐 인생에서 늘 보지만 돈도 필요하죠. 예, 집도 내가 이제 뭐 쉴 수 있는 공간, 주거 공간도 필요하고 또 맛있는 밥을 먹는 풍성한 식탁도 필요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소유를 해서 가지고 있어야 가장 자유롭게 뭐 먹고 싶을 때 먹고 쉬고 싶을 때 쉬고 또 뭐 힐링을 위해서 여행도 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돈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런 거가 가장 중요한, 기본적으로 있어야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소유가 도를 넘어간다. 이런 사례 많이 보죠. 자, 그러면 사람은 자유롭기 위해서 돈과 뭐 이런 소유를 했는데, 소유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사람이 돌변을 하더라. 그래서 이 뭔가를 소유하는 그 자체의 노예가 돼서 꽂혀서 그렇게 노예가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원래는 어느 정도 소유를 해서 내가 인생을 좀 풍족하게 살겠다. 자유롭게 살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소유에 꽂히다 보니 어쩌면 자유롭지도 못하고, 모든 시간을 소유하는 데 썼고, 그리고 또 조직에서도 조종당하고, 끝내는 국가의 구속도 받게 되면서, 결국은 인생 모두 통틀어서 무언가를 소유하는 데에만 에너지를 쓰더라. 이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니체가 끝에 가서 뭐라 그래요? 인생이란 게 끝없이 많은 걸 소유하는 경쟁만 하는 게 인생이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냐? 그럴 리가 없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어디까지가 우리에게 적정한 소유일까라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는 저는 생각합니다. 예, 물론,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너무 이렇게 어떤 걸 갖는 거에, 소유하는 거에만 꽂혀 있다 보면 실제로 그런 분들 많이 보죠. 열심히 일을 해서 정말 많은 돈을 갖고 있는데, 저분은 쉬는 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된 변변한 여행 한 번 다닌 것도 없고 가족들과 뭔가 이렇게 오붓한 뭔가를 누린 적도 없어요. 하지만 그분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돈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뭘 느끼죠? 과연 저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뭔가? 라고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쵸? 자, 오늘 이렇게 또 니체의 마음과 인간에 대해서 이제 좀 짧은 시간을 또 만들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다음 주 월요일이요 책으로 찾아오고 저는 또 내일 뭐 이번 주에는 또 여러 가지 있죠 정신장애 다양한 정신장애와 심리학 이야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